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작하는데, 책구입과 관련돼 가지고는 133번 들어보시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진도 드디어 앞에서 이름만 들어보던 무효 취소를 보시는데, 무효와 취소를 보시는데, 일단 그냥 도에는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1차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 칠 때는 더더욱이나 도예가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실무 볼 때 완벽하게 들어있어야지. 그 사람 실무 볼 때 질문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데 뭐 매매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상담 온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민법 교과서가 쫙 있고 이게 민법 교과서 어디에 관련되는 것인가, 지평법 교과서 어디에 관련되는 것인가, 등기법 교과서 어디에 관련되는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법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갑자기 또 하여튼 간만에 내가 이번에 자격사의 질문에 감까지 질러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물건이 아직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격사, 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까지를 말한다 했습니다. 솔직히 뭐 중개사분들도 자격사는 맞죠. 맞는데 뭐 그분들이 법리를 뭐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표준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거죠. 물론 뛰어난 분들 중에서는 그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법률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지. 영역이. 그러니까 너 저 녀석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어쨌든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데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입을 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B하고 C의 전매가 있고 그리고 3자 간 합의에 의해서 A한테서 C에게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죠. 등기가 넘어갔는데 B는 C한테 돈을 다 받아놓고 A한테 돈을 안 준다는 거지. 그때 다른 합의가 없을 때 A가 B한테 돈 못 받은 권리를 가지고 C한테 주장할 게 있는가? 없죠. A가 가지고 있는 B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고 C가 등기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C는 물권자이고 A의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C한테 주장할 거는 아무것도 없죠. 다른 합의가 있으면 모를까. 다른 합의 뭐 여러 가지 조건, 아까 조금 이야기했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개사분께서 그 B가 일정 기간 뭐 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또는 C로부터 B가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 뭐 A는 C에 대해서 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C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다른 별도의 그런 뭐 조건 또는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A는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C한테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C한테 등기가 넘어갔고 A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C가 A한테 C는 지금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죠. A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 이전 청구하면은 이전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뭐
동시행 항변권도 곤란하죠. 동시행 항변권도 이 경우에는 B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C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물론 C가 소유자가 아니고 뭐 합의에 의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뭐 하는 그 자격사분이 또 뭐라 하냐면은 야 매매 대금을 어쨌든 안 받았으니까 A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왜 유치권이 나와? 매매 대금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인데 왜 물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매매 대금 가지고 매매 대금 받을 권리 가지고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유치권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 목적물 자체와 관련돼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치권하고 조금 전에 그 사항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서는 점유도 C한테 다 넘어간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럼 A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A가 바보지. 그럼 A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보호해줘야지. 누구에 대해서? B한테 채권 가지고 있으면 돼. 지 권리는 A는 여기서 B한테 채권만 있는 것이지 제3자의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럼 C한테 주장할 게 없는 거지.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분은 강의까지도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곤란하지. 참 어이가 없어서 뭐 진짜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게 아니고 내 법률가의 상식으로 그래서 내가 감을 빽질렀어요. 거기서 말하는 법률가의 상식은 법에서 말하는 법률가의 상식은 법을 터득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일반인의 상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내 법률가의 상식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막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말하기 싫은 거지. A가 억울하거는 맞지. 근데 억울한 거는 B, 여기서는 B한테만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C한테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지. A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흥분할 게 아닌데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채권이냐 물권이냐 누구에 대한 권리냐. 그래서 뭐 하면은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고 하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걸 무시하고 그러면은 정말 황당하죠. 특별한 뭐 안면이 있는 관계 아니면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거. 그래도 뭐 좀 그거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귀신 신하라 까먹 소리 하지 마시라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와가 하소연 하면 하소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소연을 왜 내한테 하냐고. 법리하고 관련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내가 묻는 것만 답해라고. 그 정도 하시고 175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총설 불완전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그 효과를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를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한다. 무효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말하는 거죠.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를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인가는 법적 가치 판단과 그 해당 국가의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근데 대부분 뭐 다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효과가 법적으로 애초에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그 행위자가 원하는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법률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효인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무효 사실을 모르고 점유하면 실효 취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다른 요건이 구비가 되면 다른 요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행된 후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이 구비되어 나타난다. 의사표시 과정상의 고장으로 인한 불완전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절대적 무효사유,
행위 무능력 해놨는데 행위 무능력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제한 능력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 행위 제한 능력, 일반적으로 그냥 제한 능력이라면 행위 제한 능력, 과거에도 뭐 무능력이라면 행위 무능력을 이야기한 것이고, 어떤 행위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절대적 취소 사유, 권리 무능력, 의사 무능력은 그대로 쓰고 있죠. 권리 무능력자의 행위, 뭐 절대적 무효, 뭐 또는 불성립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의사의 흠결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상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정 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의 예외적인 경우,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상대적 취소 사유, 물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또 취소 사유죠. 내용 고장으로 인한 불완전한 법률행위,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목적이 확정되지 않아 절대적 무효인 경우 판례는 이를 불성립으로 보는 그 판례가 있었다 했습니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면은 절대적 무효, 강행 규정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반사회 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적 행위 절대적 무효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공부한 거 그렇게 공부했지 그거 확인하는 자리여야 되지, 여기서 외우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무효와 취소 구별하는 표가 있는데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가늠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외우는 자리가 아니고, 효력 쪽에 보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무효와 취소의 관계, 행위 제한 능력자이면서 동시에 의사 무능력자가 매매 등의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동일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동시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사유도 있지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사유도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느 것을 주장했으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중효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저 앞에서는 또 어떤 걸 봤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유동적 무효인데 그게 사기 강박 때문에 맺어진 것이라면 취소권 행사에서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효 취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행위가 뭐 채무불이행 요건과 매도인 담보책임 요건이 다 구비가 되면은 권리자가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 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도 마찬가지고,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무효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갖춰서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이는 법률적으로 무이겠지만 사실적으로는 무가 아니다. 뭐가 흔적이 있는 거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정도. 즉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성립과는 구별된다. 불성립인 경우에는 애초에 유효로 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재생의 법리, 즉 무효행위 추인이나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의해서 유효로 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효의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누구에게라도 무효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이 상대적 효력이 있는 거다라는 것.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어떤 뭐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항적을 속여 편입한 당연 무효인 행위를 일반인들은 취소하고 무효를 구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뭐 직원이 취소한다라는 통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니까 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그 취소한다 통지를 받은 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편입해가지고 돈도 다 내고 학교도 다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취소한다 통지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니까, 뭐 그 법률사무소에서 와 그거
기간이 그래 지났는데 취소 안 되지. 한번 소송해봅시다 했겠죠. 대법원에서 그런 거지. 이때 취소한다라고 쓴 것은 그 법적인 의미의 취소가 아니고 당연무효를 통지하는 의미에서 용어를 취소라고 쓴 것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므로, 따라서 뭐 지나고 난 뒤에 하는 거 지속권 제척기간하고 관계없고, 또 지나고 난 뒤에 뭐 행사하는 거 여기에 신의칙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입학 무효다. 근데 실제 들리는 소문에 이 대학 편입학 무효 까지 뭐 확인 판결까지 받은 그분이 어느 대학 교수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 편입학이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연쇄적 무효죠. 석사과정 무효, 박사과정 무효, 교수 채용 무효. 그러면은 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겠죠. 설마 당연 무효인 걸 알면서 이용하진 않았겠죠. 당연 무효인 것을 알고서 했으면 뭐 불법행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법률행위의 무효가 소송상 법원의 직권탐지 조항은 아니므로 소송으로는 무효 주장자가 이를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면은 모르고 넘어가는 대로 갈 수도 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매매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드러나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배제 잠탈하기 위해서 정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고 이면으로 뭐 돈 다 받고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도 나중에 그거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무효인 거지.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허가 안 받으려고 정려하면서 실제로 저 이면에 숨겨가지고 저것끼리 그 10억 주고 팔고 사고 등기 넘기고 또 뭐 중간상에 등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팔아먹은 사람이 그때는 법을 몰라가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100년 동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0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억에 팔았던 게 지금 1000억 하고 있어. 야, 그거 무효다. 이거 허가를 배제함타는 게 때문에 무효다. 효력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를 한 자가 그거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 신의칙 위반 아니다. 판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꼼짝없이 부당이득 반환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면 별게 있지만 효력 규정 위반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인 건 아니죠. 그게 반사회적인 것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불법 원인 급여가 될 것이고. 근데 회사 설립 무효, 회사 합병 무효 이거는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무효 주장 재판에 의해서라 재판상 무효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근데 재판상 무효는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법정된 출소 기간 내에 재판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취소와 다를 바가 없다.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예컨대 그 사회타당성 위반, 즉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 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에 예외적인 경우,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자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해서 유효화될 수 있는 어떤 법적 상태, 그것을 유동적 무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따라서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허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 이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 대상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한 때라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드러났다면은 확정적 무효니까 이때 이것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두 유동적 무효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래쪽에 있는데, 허가 대상 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 계약과 그 예약에도 허가를 받아라 해놨습니다. 예약도 허가를 받아라 해놨으니까 허가 받아야 가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부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안 된다는 거. 다음에 사찰재산의 관할청 허가 없는 양도행위, 재단법인 기본재산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이 경우 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모두 유동적 무효이다. 그러나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하는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했지, 거기에는 예약이 허가 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허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 다음 무권대리 행위, 권한을 초과한 부재재산 관리인의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넓게 봤을 때 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 특히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것. 참고로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하지만 차후에 취소, 해지 조건의 성취, 종교의 도래 등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실효되거나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유동적 유효라고도 한다는 것. 허가 대상 권리 및 허가 대상 행위,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및 그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즉 유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및 그 예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한다. 즉 허가 대상인 권리에는 유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태물 출전화, 유저당도 포함된 것과 아울러 이를 위한 가등기 및 유상의 지상권 설정과 이를 위한 가등기도 포함된다. 즉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그 예약을 했더라도 허가 없이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인정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안 된다는 거.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 없이 가등기가 어찌 됐다는 거지. 그때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다. 그걸 안 받았으니까. 그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안 된다는 거. 왜? 매매에 기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이것들이 다 허가가 돼야 나타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허가 받기 전에 그것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허용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구별하시라고. 위에 거는 허가 없이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안 된다는 것이고, 밑에 거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으니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는 거지. 그것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유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매매나 교환에 대해서 허가가 있어야 되지만 무상행위인 정려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사유에 해당하는 수용, 경매, 상소, 시효 취득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판례는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명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허가 대상 판단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 계약 체결 당시의 허가 대상 지역일 때 허가를 요하는 것이다. 등기시를 기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시에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등기 시에 허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시에 허가 대상 지역인데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허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버리면, 지정 해제돼 버리면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적 유예로 되고 다시 허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본다. 그래서 허가 받기 전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그때 바로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로 되는데 기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효력 규정 위반,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를 한 자도 스스로 기책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제가 앞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상거래계약인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옛날에는 이 유동적 무효를 부동적 무효, 미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판례가 유동적 무효 딱 쓰고 나니까 거의 용어가 이쪽으로 통일됐다는 거. 허가 없는 거래계약의 구체적 법률관계, 계약의 이행청구권. 무효니까 이행청구권이 안 나오죠.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고 유동적 무효도 무효라는 거지. 따라서 확정된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 없다. 따라서 이행지체도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해제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 허가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을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도 무효다. 왜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허가가 없으니까. 협력 의무 여부, 매도인은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 객체가 되고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고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협력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 이게 동시행 관계인 것이지 협력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협력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한 위약금 약정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 의무가 주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수적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서 해제는 가능하다. 계약금이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그에 따른 해제는 가능하겠다 할 것이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가서 이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지금 불확정적인 상태라는 거.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확정적 무효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무효가 됐으면 계약금 주시면 안 되죠. 그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국토유용법 소정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행착수로 보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이행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착수가 안 했으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행 착수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계약에 기해서는 아직 계약금상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아직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도과했더라도 유동적 무효니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확정된 게 아니죠. 도과했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주장한다고 하여 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구할 수 있는 것은 변론을 하고 허가 없어 미이행한 사유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죠. 그때 경우 계약 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 취지가 없다면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약정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매수 시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 인정 여부,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되는 것인데 법률적인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일부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건물은 토지 없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뒤에 토지와 동시에 건물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허가 없이 건물만의 이전 등기 인정 안 된다는 거.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기로 한 경우 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중간 시행 등기 합의를 하면은 어떤 자에 대해서 허가를 배제 잠탈한 거죠. 매수인 지위 인수계약 허가 대상이 매매를 정료로 가장한 경우 이러한 허가의 배제 잠탈에게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명의 도용 등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다 무효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관할관청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비진입 표시의 예외적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착오로 사기강박으로 취소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 법리에 따라서.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정지조건이 허가 받기 전에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 때에는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 청구권도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된 그때부터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 다음 허가 신청 시에 불성실한 기재의 보정을 명하는 차원의 불허가를 한 경우라면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로마자 9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후 정리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정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 때부터는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이에 투자부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 등기 역시 원인 없이 되어 무효다. 이때 그 무효 등기의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다툰다 하여 이를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건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허가 없이 매도인,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 지위 이전 허가 없이 안 된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투기, 즉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그때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매도인 지위 인수. 그래서 매수인 지위 이전은 허가 받아야 되고 매도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허가 없어도 된다. 그 정도.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어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됨에 있어 기책 사유 있는 자, 그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즉 강행 규정이 신의칙에 우선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